부탁할 말은 없어? 제 떠나올 때 미처 말해주지 못했는데 사군단 참모장 동무를 만나게 되면 창광산 고사포 연대 은폐 문턱을 좀 더 낮추라고 해주십시오. 최고사령관 농지께서 돌아보실 때 불편이 없도록 말입니다. 내가 직접 가보지. 영덕동무, 어떤 일이 있어도 금천지구 사태를 15일 이내에 수습해야 하오. 어려운 과업이오. 알겠습니다. 네, 빨치산 때부터 장군님을 모시고 싸우면서 느낀 건데, 우리 장군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믿는 전사에게 제일 어려운 임무를 맡기시오. 동무한 데서 뭘 보고 그런 남다른 믿음을 수속했나? 그건 동무가 해방 후 장군님의 품속에서 때가 묻지 않고 자라난 사람이고, 또 어떤 경우에도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는 그런 지휘관이라는 걸 보셨기 때문이요. 그럼 난 떠나겠어. 잘 싸워줘. 안녕히 가십시오. 일계단 때 54 보병사단에서 정찰 중대장을 하지 않았어?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언제 연대장이 됐어? 예, 대대장을 하다가 이번에 예비대로 나오면서 임명됐습니다. 왜 묻질 않소? 궁금할 텐데. 예? 전선사령부 군의소에 있는 지혜선 동무 말이오. 잘 있어.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겠지? 변하면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연대장이 돼서 온 걸 알면 한달음에 달려올 텐데. 난 동무들에게 상봉의 시간마저 줄 수가 없구만. 전쟁이 아닙니까? 그럼 군인은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이겨낼 줄 알아야 하오. 세우시오! 세우시오! 부참의장 동지, 무슨 일이오? 54사에 대한 예비대 진출을 중지하랍니다. 무슨 참고대 같은 소리요? 누가? 안 됐습니다. 나오자마자 부참의장 동무의 결심을 중지시켜서. 지금 54사의 정황은? 알고 있습니다. 작전실에 가서 토론합시다. 알았습니다. 군관 업무들 쉬었다시오. 알았습니다. 숏. 작전턱을 중심으로 갈라져 앉으시오. 작전 수립을 앞두고 작전자 성원들에게 긴급 과업을 주게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각부터 오른쪽에 앉은 동무들은 아군 참모부, 왼쪽은 적군 참모부요. 작전의 시간까지 각자는 금천 사태와 관련한 자기 측의 작전적 기도를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오. 자기 주장과 결심이 서지 않은 동무들은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도 대외로 되지 않습니다. 전투의 불길 속에서 위움 떨친 연대와 사단들 가운데는 제54 보병사단의 이름도 빛나고 있습니다. 2년 전 낙동강 전선에서 전략적 후퇴의 길에 오른 아군 부대들을 엄호하여 영명하게 싸운 54사의 병사들.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던 포위를 기적적으로 뚫고 나온 그들은 저 기계와 부대들도 겹쳤습니다. 하기에 사람들은 오늘도 제54 보병사단을 가리켜 낙동강의 용사단이라고 그 이름 자랑스럽게 추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54사가 한땐 잘 싸우구만. 낙동강 사단이라고 소문이 굉장했지. 이야, 그렇게 훌륭한 사단이 방어선을 내놓다니. 그러게 말이야.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이 그걸 알면 통분할 일이지.
그만 입들을 다물지 못하겠어. 저 친구 왜 저래? 54사의 선곡 같아. 원진동무, 정말 안 됐습니다. 나 때문에 모처럼 영화에서 보게 된 마상철 중대장 동지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하겠으니 너무 괴로워 말아요. 자,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가요. 준희 동지, 준희 동지, 새로 오신 전선 참모장 동지, 부관 동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대선동무. 어세국 동지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네, 부관아봐. 아이고, 이거 원진이로구만. 야, 모두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만. 이게 얼마 만인가? 그러니 박영덕 동지가 전선 참모장으로 오셨는가요? 예, 우리 장군님께서 친히 임명하셨다네. 그래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후에 만나라고. 이제 곧 전방으로 나가야 해. 예. 참, 해선동무가 담당 준이라지. 예. 빨리 준비하라. 알겠어요. 치료를 잘 받으라고. 예. 문제는 제때 수습하고 일어서는 거요. 수습한다고요? 일어선다고요? 이렇게 앉아서 얻어맞기만 하는데도요.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까지 내리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피덩이에 빠져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나서 할 바엔 차라리 반돌격이라도 승인해 주십시오. 피값이라도 하게 말입니다. 지금 형편에서 그러한 반돌격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 늦었어. 네 해되지 않는 건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사단장 놈은 뭘 했는가 하는 거요. 그 문제에서는 제 잘못이 더 큽니다. 하지만 난 언제 한번 적극적인 방어제를 반대한 적이 없어. 금천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작전안을 세워놓고도 왜 실현하지 못했는가를 동무도 알지 않소. 그래, 동문. 방어와 공격의 초보적인 공식을 모른단 말이오? 전 격해진 호범동무의 심정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4개 사단의 예비대가 오게 되면 우리들 사이의 오해도 풀리게 되리라고 봅니다. 예비된 한 개 사단밖에 오지 못합니다. 예? 사단장 동무, 부참모장 동문 수습 대책으로 한 개 사단의 예비대라도 동문의 사단에 긴급 투하하자고 제기했는데 어떻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요. 난 그 예비대를 안 받겠습니다. 호범동무, 좀 심중히 생각해보고 대답하지 않겠어? 참모장 동지, 네. 다 모였습니다. 부참모장 동무, 예. 전방 지휘소에서 연합부대장 동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보시오. 알았습니다. 왜 의견이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한테 말입니까? 예비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 부참모장 동지한테 말입니까? 사단장 동무, 옳지 않습니다. 본인이 없는 데서 오범동무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번 총참모회에서도 침묵을 지켰어. 호범동무, 이게 보통 문제요? 장군님의 작전적 의도를 관철하는가 못하는가는 문제인데 우리가 열적하게 되더라도 바로 잡았어야 할 게 아니오. 여태 기다렸어요? 그래. 부관도 없는 차를 몰고 불구덩이 속을 나가면서도 마음이 너요?
부관과 담당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전선규율이 뭐 귀뚱으로 스쳐버려도 될 아낙네들의 푸념질하는가? 어? 운전소동만 된 잘못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시려면 절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예사단에 보내주십시오. 차라리 거기 가서 미국놈 한 놈이라도 잡는 게 낫지요. 부관 동지. 너 알아? 나 같은 기야 이시나만한 부관인데. 부관동무, 이 참모장이 그래 부관동맥에 맞춰서 움직여야겠습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옛 사단에 나가서 가슴 아픈 일들을 보곤 참모장 동지 기분이들 좋겠어요. 차를 타고 오면서도 말씀 한마디 없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담당준이 지혜선입니다. 반갑소. 2회 전 전선 군의소에서 만났을 때와 여전하구만. 참모장 동지, 포탄이 어떻게 됐어?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독촉하시오. 알았습니다. 보이선 간부진료소의 건강치료보는 가지고 오셨습니까? 난 원래 사단장 때부터 간호원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 아마 이번에도. 독신 사단장, 독신 군단장이었기 때문이겠죠. 걱정 마십시오. 저 때문에 불편을 느끼게 되진 않으실 겁니다. 됐어. 예비대 직결처에 가서 내일부터 만나보. 아이 참, 전 심중히 말씀드리는 건데. 누군 뭐 농담을 하는 줄 아오? 예. 연대장 동지, 왜 이렇게 지체한답니까? 혹시 천리길을 달려온 우리들어 실컷 잠이나 자라는 게 아닙니까? 공연한 걱정일랑 말고 꽃배기들이나 하라고. 새로 오신 전선 참모장 동지에 대해선 내가 알고도 남음이 있어. 자, 한 그릇 더. 아니, 연대장 동지도 꽃배기를 하시렵니까? 왜? 연대장이 되면 꽃배기를 하면 안 된다오? 여보, 그런 군사 규정이 있다면 난 사단장을 시켜도 하겠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 귀한 손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것 같아서 그럽니다. 손님? 어떤 손님인데 아침부터 날 찾아온단 말이오? 아니, 아직 모르십니까? 자, 이런... 저기... 혜선이! 여보! 혜선이! 어디 좀 보자고. 혜선이! 우선 밥부터 먹으라고. 아이 참, 당신은 그저 하루 이틀 출장 갔다 온 기분이군요. 맨날 만나는데 뭐가 놀랍다고. 예? 밤마다 꿈에서 보곤 했으니까. 아이, 정 보고 싶은 사람은 꿈에도 안 보인다고 했어요. 아니 여보, 그러니까 당신은 날 꿈에서조차 못 봤겠구만. 아이 참.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전쟁을 3년째나 겪으면서도 그 송미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군요. 변하면 어떡해? 우린 이렇게 만나는데 인동이... 됐어. 됐다는데. 그래도 우린 남들에 비하면 행복자야. 전선 참모장 동진 아직도 헤어진 아내와 아들의 소식조차 모르고 있잖아. 연대장이 되니 어때요? 걱정뿐이야. 신임은 높은데 구실을 못할까봐. 배워야죠. 자꾸. 부관 아바이가 그러는데
전선 참모장 동진 지금도 어느 하루 손에서 책을 놓는 일이 없대요. 참, 54사에선 손실이 많았어. 그 전날 당신이 데리고 있던 정찰 중대도 반수 이상을 잃었어요. 그런데 54사에 대한 예비대의 투입을 왜 중지시켰을까? 원진동무! 돌아요! 동지가 어디 갔을까? 이 몸으로 어디 간다고 그래요? 가요! 소리 동지! 야, 정말 원진동무! 이걸 정말 들어가자요! 안 돼. 어서 가자요! 야, 원진동무! 들어가자요! 어서요! 이걸 좀 놔서. 새로신 전선 참모장 동지가 날 찾는다고 하지 않소? 네? 제가 뭐라고? 들어가자요! 어서요! 전선 참모장 동지하고 나하고는 전쟁 전에 앞뒷집에서 같이 살면서 누구 앞뒷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어? 아니 어디 보자. 벌써 두 번째야. 예? 왜 두 번째입니까? 울지문덕 장군이라고 했던가?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언젠가 동맥에 제일 큰 처벌을 주겠다고 한 약속도 잊지 않았어. 하모니카를 잘 부는 모양이지? 잘 못 봅니다. 그저 한번 불어보라고. 어서. 원진이, 왜 그러나? 어? 영찰이 명일이도 성국이도 다 전사했습니다. 악동강의 벌 속에서도 살아서 돌아오고 전쟁이 끝나가는 오늘이 왔습니다. 이 하모니카 영찰이가 죽었네. 원수를 복수해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입니다. 전우들의 복수를 선대표로 하게 하십시오. 참모장군지.
오늘은 좀 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 들면 잠이 없다질 않습니까? 아침에 한 제 말이 노여웠지요. 별 말씀을. 제가 참모장 동지의 심정을 모르고 주책머리 없이 놀았지요. 참, 일전에 집에서 온 편지를 보니 누구의 아버지는 어디서 영웅이 되고 누군 어떤 장안을 한다고 딸애들이 몹시 부러워했던데 이제라도 아바이가 바라신다면 그러니 이 늙은이의 순간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담배를 좀 피워도 되겠습니까? 예, 어서 피우십시오.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젊은 참모장 동지의 생각을 일일이 맞추자니 때때로 그런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맡겨주신 중임을 받아안고 아글타글에 쓰는 참모장 동지를 보느라면 정말 머리가 숙여지고 맺혔던 노여움도 이슬처럼 사라지지요. 제 비록 참모장 동지의 부관을 하는 것이 비밀이 돼서 아직 처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훗날엔 우리 마누라와 자식들에게 소리치며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지휘관의 부관을 하였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날 봐서라도 전선 기후를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아바의 말뜻을 새겨 들었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은 인생의 저쪽인가 가슴에 흘러드는 내 삶의 핏줄이란다 (54사를) 찼소. 장호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대의 증언이 없이 얼마 동안 더 견제할 수 있겠어? 참모장 동무, 전선 형편을 돌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탱해 내겠습니다. 믿겠어, 사단강 동무. 장영 군관 동무들 앉으시오. 약속대로 작전 회의에서 먼저 저희 결심을 알리겠습니다. 첫째, 제54 보병사단에 긴급 투하하려고 했던 예비대를 지체 없이 금천리 북쪽, 즉 54사 뒷개선에 제2제대 방어진을 구축한다. 둘째, 현재 방어 중에 있는 54 보병사단과 린접의 모든 부대들은 사지한 현계선에서 방어를 계속한다.
이상이요. 조건 참모부, 상급 참모 동무부터 말해보시오.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소? 조건 참모부는 상대가 완강한 방어전으로 대답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조건에서 군천지구는 일단 포기하고 타격 방향을 시급히 다른 지역으로 돌리겠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무들은 적이라고 다 모질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요. 적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하는 건 더 위험하오. 옳습니다. 일단 파고를 뚫기 시작한 조건에서 적들은 어떤 경우에도 금천지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설도 세워보았습니다. 가설은 증명의 기초인데 군사기술적으로 우세한 적들로서는 무력을 더 증강해서라도 새로운 공격으로 나올 것이오. 이건 과학이오. 그 이유를 납득시켜야지요. 첫째로 대기교화 부대를 기동시킬 수 있는 금천지구의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이고, 둘째로는 이제 와서 적들이 주타격 방향을 돌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투에서 공격과 방어의 역량 대비에 관한 군사학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제2제대 방어선 구축이야말로 사단을 비극에서 구원해줄 유일한 조치가 아니겠는가. 부참모장 동매의 논리적 사고는 매우 정확하다. 그렇다면 그래서 부참모장 동문 최소한 4개 사단이 예비대를 요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더론박하시오. 적들의 움직임에 대한 종응 판단에서 참모장 동지와 부참모장 동지의 주장이 일치된 것 같은데. 벌써 항복이요? 그렇다면 이건 너무 쉽게 끝나는 단기전이 아니요. 승패가 명백한 조건에서야 장기전이 필요 없지요. 사실 전 이 순간을 두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모장 동무의 결심이 혹시 저희 주장과 엇갈려 마찰이라도 생기지 않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빨리 다 고쳐야겠어. 예, 원표를 든든히 하고 전후 연장선도 더 늘려야겠어. 알겠습니다. 우리서의 위생차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송기지를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시오. 예. 그리고 전선 군사위원동지한테서 내일쯤 협조단 동무들이 온다는 연락이 왔는데 그들이 오면 공사장이 들썩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오. 알았습니다. 고사포대대 임무를 주어 반항홍 대처도 철저히 세우시오. 알았습니다. 진지가 너무 낮은 것에. 옳습니다. 그런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보다 어떻게 하겠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빨리 대피하시오! 벌써 냄새를 맡았어.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정찰하려 오는 놈이요. 사진이나 몇 장 찍어가지고 가겠지. 당신이 데리고 있던 정찰 중대도 반수 이상을 잃었어요. 마상철 중대장이 아니오? 아니, 정군 차례가 동지. 야, 이게 얼마만입니까? 낙동가에서 헤어지곤 처음이지요. 예. 그래, 어려운 때 동문하더니 연대를 이끌고 우리 사단을 도와주러 왔다지요. 자, 야, 여전히 54사바 운명을 같이 하고 있구만요. 그러군요. 그래, 사단 형편은 어떻습니까? 장호범 사단장 동지라. 담배 한 대 있어. 아니, 정화이도 급해졌어? 지금 사단장 동지가 돌출배까지 올라갔어. 사랑하는 동지, 우린 믿고 제발 여기를 떠나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지척에 있던 예비부대는 왜 아직 도착하지 않습니까? 전선사령부의 요구에서 한기 연대만이라도 따위 소리요? 예비대는 모두 54산하도 오라는 예비대가 아니란 말이오. 수리탄이 나가죠. 수리탄! 수리탄! 야, 빨리! 진짜. 지휘관! 명령 왔습니다. 연대를, 아니, 지금 당장은 기관총 중대를 출동 준비시키죠. 알았습니다. 마상철동무가요? 예. 기관총 중대만이라도 데리고 나가서 도와주고 오겠으니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중대의 나라는 차렷! 우러! 엇! 전선참모장 동지, 이 시각부터 마상철동무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시오. 연대는 참모장 동무가 맡으라고 하시오. 알았습니다. 지휘할 수 있습니까? 동무 의견은 전선군사위원회 앞에 가서 말하오. 전선참모장 동지, 연대장을 수동한 건 접니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유감스럽게도 나한텐 종군 사령과 동무한대까지 처벌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대신 동무한대는 전선 참모의 결심을 놓고 흥정할 권리가 없어. 너무합니다. 제일 어려울 때 다시 만난 예 사단장 동지가 이러실 줄은. 한 명의 인원 하나의 기재도 다치지 못한다고 전하시오. 알았습니다. 나요. 말아. 뭐라고? 보고에 의하면 적들이 움직임에서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앉으시오. 무조건 그대로 집행하시오. 마상철 동무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았습니까? 좀 달리 대해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난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전을 앞두고 누구보다 심사숙고할 연대장이라는 사람이 그의 그러한 행동이 전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까? 오는 길에 지혜선 동무를 보노라니 언젠가 낙동강에서 보낸 애인의 편지를 받고 울던 모습이 생각나서. 그들은 부부간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걸 왜 숨긴단 말입니까? 어린애가 달린 여성을 누가 군대에 받아줍니까? 얼마 전엔 그 어린애마저 폭격에 이뤘습니다. 믿어지질 않는군요. 나도 전선군의소에 갔다가 박원진이라는 전사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부간에 오가는 편지를 봤답니다. 그러니 참모장 동문 그 사연을 알면서도 공문 여기 남아있으라고 하지 않았어? 처벌받은 사람이 방호공사장에서 일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저희 임무 수행 권리마저 박탈할 수 있는 근거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군인입니다.
고맙소. 이해해줘서. 하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건 사랑이지. 참모장 동지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 난 뭐 작전지도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아오? 저 아주머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눈물 속의 고향은 떠나던 날이로 내 가슴을 적시며 따라서던 시내가 그런데 아주머니는 왜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까? 장군님 유격대가 되겠다던 뜻은 이루지 못하고 헤매다가 해방된 조국에 마저 늦게 나오다 보니 아낸 내가 떠난 후에 태어난 아들애를 데리고 동북으로 들어갔더구만. 내가 잘못된 줄 알고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말이오. 문대에 날더라. 자, 빨리. 아니, 참모장 동지 주십시오. 그러다 손에 물집이 생기겠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긴다고 색연필을 못 찔까봐 마음속에 상처만 안 생기면 돼. 아이 참모장 동지, 이게 김치물 파는 건 줄 압니까? 한마디를 하는 것도 보병사투를 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정찰병 때 개인전을 파던 솜씬 여전하구만. 그걸 있다니요? 그걸 잊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이젠 전사가 아니라 연대장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 하늘에 나래 펴서 매봉이야 산모수. 저건 좋다는 거요, 나쁘다는 거요? 어? 안 되겠어. 자, 통나무 빨리! 가만히 이쪽으로! 동무가 어떻게? 자요. 여기는 왔어. 남들이 다 보는데. 참, 그러지 않아도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니, 가긴. 자요. 이야, 이거 당신이 딴 거요? 참모장 동지가요. 1차 진공 때 맛있게 따잡수던 당신 생각이 나더라면서요. 참모장 동지가 날 욕 많이 했겠지.
그런데도 노래가 나와요. 그럼 울란 말이요? 여보, 그거 제발 단번에 예방주사를 2대씩이나 놓고 할 생각은 아예 마오. 방금 참모장 농지한테 맞은 것만 해도 얼얼한데. 당신은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해요. 부관아바이가 그러는데 당신에게 처벌을 준 날 참모장 동지는 온 밤 뜬 눈으로 샜대요. 정말 면목이 없어. 여보, 그러니 내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참모장 농지 건강을 잘 돌봐드려야 돼. 어? 불렀습니까, 참모장 동무? 예. 공사장에 나왔던 김에 협주단 공연을 함께 보고 갑시다. 그런 걸 전... 참, 참모장 동무가 노래를 잘 부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또 그런 소리를. 그저 좋아할 뿐입니다. 근데 그건... 공사장에서 떨어졌는지... 아니, 그래서 바늘을 쥐었단 말입니까? 이런 거야 부관 동무나 준이 동무가. 이리 주십시오. 실이 끊어집니다. 난 원래 성미가 까다로워서 목달기도 남이 달아주는 건 아예 질색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독신으로 있겠습니까? 혹시 부인의 소식을 영영 못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여자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의 사상과 철학을 지켜내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자, 함께 저녁이나 합시다. 이리 오십시오. 이거 풋고추가 다 있고 토장도 있습니다. 예. 이건 조국을 떠나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겁니다. 참, 부참모장 동문 외국에 가 있으면서 식성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난 그저 제 나라 음식이 제일입니다. 그런데도 종종 우리의 토양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곤 하죠. 정말 억울하겠습니다. 제 나라 토양이라는 말을 들으니 언젠가 제가 허리를 다쳐 sak주 보이성병원에 입원했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그때 수풍발전소를 현지 지도하시던 길에 병원에 찾아오신 장군님께서는 오름산에 백검이 그려져 있는 한 외국 풍경화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것을 지켜 싸울 수도 없다. 우리가 말하는 자기 것이란 우리 인민이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철학이다. 라고 말입니다. 참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 언제부터 하고 싶던 말도 마저 할까요? 듣고 싶은데요. 고전의理論으로 자기 주장을 세우는 건 말입니다. 주장이란 말 그대로 자기 논리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랫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습관이란 꿰떼기 힘들지요. 나경심 동무를 찾아왔다지요. 어쩌나 방금 무대에 나갔는데. 네, 그래요.
병사들의 사기가 또 부쩍 올라가겠어. 그러니까 배호동, 우리 참모장 동지 아주머니가 배호동무의 집에 가 있었단 말입니까? 네. 예. 한동안 장춘에 있던 저희 집에 있으면서 남편의 행처를 찾아다녔어요. 분명 종옥이라고 했나요? 틀림없어요. 그래요. 절 친동생처럼 사랑해 주었죠. 아, 그래서 우리 군단에 찾아왔댔구만요. 이야, 그렇다면 저라도 찾아서 그 소식을 알려줘야지요. 우리 참모장 동지가 아주머니 소식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분의 부인인 오키언님 이 세상에 없답니다. 예? 그때까지도 그곳에선 국내 전쟁이 한창이었어요. 어느 날 극장에서 돌아와 보니 마을이 온통 잿더미가 된 게 아니겠어요. 국민당 놈들의 대학살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저 오키 언니가 없었답니다. 아바이,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네? 이 가슴 아픈 사연을 어떻게 참모장 동지한테? 참모장 동무. 참모장 동무. 참모장 동지! 참모장 동지!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 연안 공연으로 넘어가면서 첫 순서로 참모장 동지가 뽑혔습니다. 자, 어서 가십시다. 참모장 동지, 어서 가십시다. 갑시다. 어서요. 상급 참모 동무. 예? 그러지 마시오. 갑시다. 내 고향엔 정든 집이 있었네. 사랑한 내 고향은 살기 좋은 곳이었네. 장군님이 주신 땅에 봄이 오면 씨 뿌리고 단풍 뜨는 가을이면 오곡백과 구두었네.
이걸로라도 아픈 가슴을 씻어야지요. 얼마나 많은 전사들이 이 전쟁에서 부모 처자를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잃었습니까? 그 아픔과 슬픔을 술로 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운전수를 깨우시오. 제2제대 방어공사가 시작된 후 적정에서는 현재 좀 간단히 말하시오. 54사 전방인 금천지구 남쪽 개선에 적들은 무력을 집중하면서 새로운 공격 소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견했던 그대로입니다. 확인해 봅시다. 다른 조항은 없어? 826.7거지 전투에서 2명의 전사가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았습니다. 한 전사는 신기철이라고 중대 세포위원자였고 다른 전사는 박원진이라는 민청원입니다. 박원진? 아니, 그가 언제 군의소에서 나갔단 말이오? 준이동무가 그러는데 참모장 동지를 만난 다음 날 이동영사대 마차를 타고 몰래 나갔답니다. 정치부와 토론에서 두 전사 다 영칭호를 내신하시오. 알았습니다. 나무리벌 사투리가 두드러져도 부가나발, 누가 절 찾았어요? 아, 이제 알게 돼. 내가 찾았어. 그래요? 어딜 가오? 네. 처녀라면 가고 아내라면 안 써. 동무도 총각이라면 가고 남편이라면 안 써. 언제까지 서 있을 작정이요? 어? 누가 쥐라고 했어? 예? 왜 숨겼어?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 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니, 그러지 마. 안 써. 사랑도 가정도 자식까지 다 바쳐 싸우는 동무들에게 난 감사를 주고 싶소. 이 자식이 벌써 마련됐어야 하는 건데. 자, 예선 너무도 두어. 전쟁을 이기고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사시오. 참모장 동지, 하지만 전 면목이 없습니다. 아, 됐어. 교훈으로 삼으라고. 개별적 전사의 과오와 실수는 한 전투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휘관 한 사람의 과오와 실수는
최고사령관 동지 전략적 의도를 관철하는 작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본의 아니게 신임을 저버릴 수 있거든. 우리가 아무리 큰 별을 달았다고 해도 장군님의 신임을 떠나서야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어. 명심하겠습니다. 해서 너무도 더. 난 내일 가장 중요한 정찰 임무를 어젯날의 정찰 중대장이었던 마상철 동무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어. 그게 정말입니까? 아니 여보, 뭐라는 거야 이 기쁜 날에. 참모장 동지, 도리어 저희들은 아래야, 아래야. Here, all you can make. Hey, hey, why do you stand here? Start! 알았습니다. 마상철 동무의 최종 정찰 보고를 받았겠죠?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수습하면 좋습니까? 이젠 예비대를 요구해야죠. 예비대는 이미 와 있질 않습니까? 아니 그럼 참모장 동무는 그 한계 사단의 예비대를 믿고 그처럼 방대한 공사를 벌였단 말입니까? 사후 지시를 기다리시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부에서는 왜 아직 소식이 없을까? 참모장 동지. 최고사령부가 아니요? 예, 장군님께서. 최고사령관 동지, 전선참모장 박영덕 전화 왔습니다. 장군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새 건강은 어떻소? 또 나올 때와 여전합니다. 짧은 기간에 작전을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소. 최고사령관 동지의 적극적인 방어전에 관한 사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아침 군사위원회에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우리가 동매작전에서 좋다고 본 것이 바로 싸움을 우리 식대로 하자는 창조적인 그 정신이요.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적들이나 족치는 식으로 싸워서는 주도권을 줄 수 없지. 동무작전에는 바로 주도권을 쥐고 적들을 족칠 때 대한 나의 의도가 관철돼 있어. 장군님. 부족점이 있다면 작전이 단순히 54사의 방어선을 회복하는 데만 극한된 거요. 내가 동무를 거기에다 파견한 건 결코 한계 사단의 방어선이나 되찾자고 보낸 게 아니요.
금천지구라는 하나의 돌파구를 통해서 전선의 전반적인 국면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나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어. 더 많은 적들을 끌어들여 놈들의 공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꺾어버려야 한단 말이오. 내 언젠가 지리대에 대한 얘기를 한 게 기억나오? 군관학교에 나오시어 전설 강의 때 하신 말씀 말입니까? 그렇소. 어느 한 과학자가 지지점만 있으면 지리대 하나를 가지고 지구를 들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싸움에서도 역시 지지점만 있으면 소수의 역량으로 100배의 적을 타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장군님, 알겠습니다. 불주머니를 넓히고 미끼를 더 물리겠습니다. 역시 영덕인 우리 군사학교의 최호동 졸업생이야. 영덕 동무, 이제 멀지 않아서 이 전쟁도 끝나고 승리의 열병식을 할 텐데 떠날 때처럼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야겠어. 에? 예. 그러니 머리칼 한 올이 다쳐도 안 되겠어. 알겠어? 장군님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지 마. 내 바꿔주겠어. 여보세요. 동문 누굽니까? 제 오키예요. 오키라니. 어느 오키 말이요? 정오키예요. 성남이요. 뭐라고? 가만. 그럼 그래요. 여보. 그동안 타향에 외진 곳에서 다친 몸을 치료받고 있었는데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찾아왔더군요. 장군님께서? 장군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시오. 군복 입은 당신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큰 일을 맡아 하시더라. 전 돈 밥 한 그릇 못 해드렸고 군복 단추 하나 달아드리지 못했어요. 어디에 자리를 정했어? 성남이랑 최고사령부에 있어요. 여보, 전쟁의 중화를 한 몸에 지니신 장군님께 우리 가정까지 피해를 끼쳐서야 되겠소. 알겠어요. 성남이가 곁에 있어? 네, 당신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지금 제 곁에. 아버지요, 성남이에요. 그래, 내 아버지다. 근데 사내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작으냐? 다시 불러라. 아버지, 더 크게, 아버지, 더 크게. 아버지. 그래, 그래야 사내지. 성남아, 아버지가 인차 노한대로 간다. 우리 그때 다시 만나자. 응? 이야, 참모장 동지, 참모장 동지. 축하합니다. 끝내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군요. 동무들 고맙소. 생이란 용생이란 저그리
영덕이는 위대한 어버이 사랑 속에 잃었던 가슴을 찾아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속에 또 하나의 군사대학을 나왔습니다. 장군님, 그리운 어버이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비준하여 주신 작전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시각부터 방어공사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부참의장 동무, 예. 공사에 동원되었던 예비들을 즉시 철수하여 출동 준비시키시오. 알았습니다. 그러니 지금껏 구공사는? 그렇습니다. 금천지구에 더 많은 적들이 직결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2지대 방어공사는 놈들을 불주머니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작전 임무를 하달하겠습니다. (54사) 사단장 장호범 동무. 예. 제54 보병 사단은 놈들의 공격 서열이 진출하면 일정한 시간까지 견제하다가 곧 퇴각하여 적들을 불주머니 속에 깊숙이 끌어들인 다음 반공격으로 넘어가시오. 믿었습니다. 이런 통쾌한 작전이 준비되리라는 걸 믿었습니다. 54사가 잘 싸워줬기 때문에 우린 그동안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상철 동무. 예. 예비대의 총지휘는 동무가 하게 돼요. 적들의 총공격이 시작되는 시간에 익측의 공간을 이용하여 강행 돌격으로 적들의 배후에 진출하여 남쪽 퇴로를 차단하시오. 그러니까 분명 맞받아 나간다는 겁니까, 참모장 동지? 그렇소. 알았습니다. 금천지구와 자오를 인접한 연합부대장 동무들. 예. 동무들은 제54 보병 사단이 적들을 달고 제2제대 방어 진지에 이르게 되면 지금까지의 방어 임무를 즉시 중지하고 연포군으로 좌우 익측에서 동시에 타격하시오. 알았습니다. 나와 부참모장 동무의 위치는 전방주의소요. 참모장 동무, 명령을 준다면 전 54사에 나가서 장호범 동무를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알았습니다. 참모장 동지, 현재까지 집결된 적들의 무력만 해도 한 개 군집단입니다. 더 이상 증강하기 전에 감시를 계속하시오. 우리 방어구역 전방에 있던 적들의 기본 역량도 기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말로 천번 중에 한 번의 기회가 아닙니까? 이런 때 군단이 반돌격하면 자기 위치를 고수하시오. 작전을 개시합시다. 알았습니다. 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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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장 동무를 찾아갈 말이오. 참모장 동무, 빨리 철수 명령을 내리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사단장 동무. 아니, 왜 그럽니까? 예견했던 것보다 엄청난 무력이 밀려드는 것 같소. 방어선을 다 내놓고 우리가 물러섰다가
만약 반타격이 실패되는 경우 동만한 이미 쓰라린 경우는 있지 않소? 그건 안 됩니다. 난 있을 수 있는 모든 정황을 얘기해서 누구보다도 참모장 동무를 도와야 할 사람이오. 내 심정은 호범 동무가 잘 알지 않소? 예? 내 참모장 동무한테 동의를 받겠으니 조금만 견제하오. 참모장 동무 빨리 꼭 참모장 동지 결심을. 참모장 동무가? 예. 빨리 54사를 찾소. 알았습니다. 54사를 빨리 찾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미봉을 대요. 수미봉을 빨리 찾으란 말이오. 예, 참모 동지. 54사방에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뭐요? 빨리 복구. 알았습니다. 빨리 자동차를 준비하시오. 아니 그럼 안 됩니다. 전선주를 잊었습니까? 위험합니다. 참모장 동지, 거긴 벌써 적들의 포사격 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위험? 위험한 건 작전이 흔들리는 거요. 최고사령부의 부상이 반영된 작전이 흔들릴 수 있는 마당에서 이 박용덕이가 뭐고 선선참모장이 다 뭐요? 장군님의 의도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누구든 필요하다면 용사가 되는 거요. 참모장 동지, 관동무 빨리 돌출부로. 알았습니다. 어딜 가? 승인해 주십시오. 그 어느 작전에서나 최악의 경우는 예견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문 혹시 눈앞에 나타난 적들의 대병력 앞에서 작전에 대한 신심이 흔들리는 건 아니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세계 전쟁사의 그 엄한 피해도 이처럼 엄청난 역량상 차이로 방어에서 반타격으로 이전했다는 기록은 그 어느 나라 병법에도 군사교범에도 없는 기적이 창조되는 것이 바로 이 조선 전쟁이요. 동문 3년 가까이 전쟁을 해오면서 그런 기적을 한두 번만 봤어. 믿으시오. 우린 이 싸움에서 이기요. 이 전쟁에서도 이길 거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이 자기 것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고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전법으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이요. 참모장 동지, 해선동무. 참모장 동지, 참모장 동지, 어찌된 일이오? 참모장 동지 치명상입니다. 왜 후송하지 않았어? 왜 그 말을 이제야 하는가? 위생병 담가! 구명동무, 작전이 결束될 때까지 나의 위치는 전방주에 서요. 빨리 철수 명령을 내리시오. 알겠소? 알았습니다. 승리봉, 승리봉, 승리봉이요. 참모장 동지를 빨리 찾소. 빨리 찾으라는 말이오. 놈들의 추적이 불주문 안에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집중하려. 네, 그렇습니다. 참모장 동지, 참모장 동지. 참모장 동지.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예. 작전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 예. 54사를 추격하던 적들이 불주머니 안에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예. 부참모장 동무, 금천지구 할인조판 제3, 제6 연포군을 찾아서 타격하라고 하시오. 알았습니다. 제3, 제6 연폭은 들으라. 제3, 제6 연폭은 들으라. 동시에 타격하라. 동시에 타격하라. 보병사단에 안달격 명령을 내리시오. 54사 안달격으로 넘어가라. 마상철 동무에게 배후 타격을 들이대어 작전을 결석하라고 하시오. 예비대, 예비대, 배후를 타격하라. 참모장 동지, 참모장 동지, 참모장 동지, 참모장 동지. 참모장 동지. 예, 참모장 동무, 정신을 차리시오. 나한테 할 말이 많았겠는데 내 모든 걸 다시 시작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군사대학에도 다시 가고요. 그렇게 하시오.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우린 100번 싸워 이깁니다. 이건 우리 지휘관들이 지녀야 할 신념이요. 참모장 동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참모장 동지. 참모장 동지, 다들 참모장 동지가 일어나길 바라는데 정신을 좀 차리시오. 아주머니랑 성남이가 기다리고 우리 장군님께서 승리의 열병식 날도 멀지 않았으니 꼭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 이런 모습으로 장군님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참모장 동지. 참모장 동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말이오. 장모장 동무, 안 됩니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오시오, 장모장 동무, 장모장 동무. 참모장 동지, 어디로 가? 평양. 평양으로 갑니다. 장군님, 승리의 열병식장에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승리의 보고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장군님. 정옥희 동지, 당신의 남편 박영덕 동지는 재능있고 충직한 군사지휘관이었습니다. 나이는 젊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의도를 잘 알고 전투들을 능숙하게 지휘하였습니다. 그는 나의 기대에 보답하였습니다. 김일성. 그때로부터 40여 년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이 계시고 그이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아가는 혁명 무력이 있는 한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이 때를 지어 덤벼들어도 단매에 짓부셔버릴 것이며 전화의 그날처럼 언제나 백전백승할 것이다.